아 뭐야 3월 25일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패드가 갑자기 왜 나와? 뭐야 갑자기 아이맥이라니? 이런 맥? 기술 안녕하세요 개인 여러분, 기술인간 하박국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애플이 이틀 연속으로 신제품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제는 뜬금없는 아이패드 에어 3와 미니 5를 발표했고요. 어제는 인텔 8세대 9세대 CPU 그리고 베가 그래픽 옵션이 추가된 아이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애플은 3월 25일 스페셜 이벤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공개 안 하고 오는 길에 주었다 하듯이 미리 발표해버린 거죠. 애플이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벤트 전 제품을 선공개했을까요? 그리고 25일 애플 이벤트는 애플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측 전문 미디어 기술인간에서 예측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측 전문 미디어 기술인간. 일단 발매된 제품을 먼저 살펴보죠. 아이패드 에어 3 10.5인치입니다. 최근 애플이 잘하는 게 있죠. 지난 제품 부품 우려먹기.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죠. 맥북 에어처럼 아이패드 에어도 부활을 했고요. 여기에 미니 5의 출시와 함께 애플의 아이패드 제품은 모두 애플 펜슬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프로의 특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에어 3와 미니 5는 무려 아이폰 XS Max, XRS인 A12 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아이패드 에어는 $499부터 아이패드 미니는 $399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이 아저씨를 불러볼까요? 와우! 아이패드 프로와의 차이점은 A12 대 A12X, 애플 펜슬 1세대 대 2세대, 500니트 대 600니트, 프로모션 지원 여부,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 라이트닝과 USB-C, 그리고 3.5파이 헤드폰 잭의 유무가 있겠네요. 이건 프로보다 다른 아이패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카메라 성능에도 차이가 있고요. 근데 키드밀리 말고는 아이패드로 사진이나 영상 찍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러면은 프로와 다른 제품 간의 차이가 너무 없어지는데요. 전 이거는 다음 iOS 업데이트 때 USB-C 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업데이트되면서 차별화를 둘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맥과 아이맥 프로는 그냥 사양 업그레이드예요. PC 제품군에서 인텔 CPU가 새로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애플 제품은 PC처럼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지 안 나올지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서 간을 봐야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로 아이맥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그냥 PC처럼 매년 업그레이드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데스크탑은 현재 애플에서 비중이 큰 분야가 아니거든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하죠. 애플의 주식은 지난 10월 시가총액 1조를 넘긴 후 1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어요. 한편으로는 끼었던 거품이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판매 부진 때문이에요. 한중 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공들이던 중국 시장에서도 하향세고 새로 떠오르는 시장인 인도도 중국과 한국이 선점을 했죠. 그래서 팀 쿡은 첫 번째 날개를 달았습니다. 바로 마진을 높이는 거죠. 원래도 아이폰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마진이 높은 편이었어요. 여기에 10주년을 핑계로 베젤리스와 페이스 아이디로 제품을 크게 개선하면서 마진을 높였고 이게 또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번 아이폰에서는 이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죠. 게다가 어중간한 라인업 구성으로 욕도 많이 먹었고요. 이제 두 번째 날개를 할 차례입니다. 바로 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발표를 보고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기 전에 그 난잡했던 애플 라인업을 떠올리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스티브 잡스 사망 후에 애플 제품의 라인업이 복잡해지긴 했죠. 근데 저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드문드문 앨범을 내며 활동하던 음악가들이 이제는 자주 싱글을 내며 활동하잖아요. 물론 뭐 애플이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애플 발표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자리였어요. 아니 다들 창작만 하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아니 소비는 누가 할 거야?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기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 거죠. 아마존이 처음 전자책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했던 전략도 이거였죠. 전자책 리더인 킨들을 대기 시간에 광고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해서 전자책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키웠죠. 이 전략을 이제 킨들 파이어, 아마존 에코 등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제품들로 아마존에서 책도 보고 아마존 프라임 가입해서 비디오도 보고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라는 얘기죠. 애플이 이번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서비스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 애플에서 점점 매출이 늘고 있는 분야죠.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뮤직 다운로드 시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스토어고요. 애플 뮤직은 이제 세계 2위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비디오 스트리밍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시장은 근데 이미 치열해요. 넷플릭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훌륭한 스포티파이와 손을 잡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요즘 스포티파이랑 애플이랑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아마존은 프라임 고객에게 비디오를 제공하고 이제 디즈니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죠. 잘 될 수 있을까요? 하우스 오브 카드로 급성장한 넷플릭스처럼 어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겠죠. 그리고 유료 뉴스 구독 서비스 시작을 한다고 하죠. 국내에서 뉴스를 유료로 보는 건 좀 이상한 일로 보이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콘텐츠 유료화에 성공했어요. 한국에서도 퍼블
리퍼블리나 아웃스탠딩 같은 유료 구독 미디어가 있죠. 수준 높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뉴스에 대한 니즈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의 뉴스 서비스 역시 이를 공략하고 만들어지겠죠. 하드웨어 판매 마진이 가장 컸던 애플이 기존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시장으로 체질 변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가 됐든 한국에서는 당장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아이튠 스토어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맥 앱 스토어에서는 게임을 판매하지도 않고, 애플 뮤직도 반쪽이잖아요. 애플 TV나 홈팟도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고요. 한국이 그만큼 여러 이유로 짜증나는 시장이라 애플이 이 짜증을 감수하고 제대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까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미니 5나 나오면 사야겠네요. 아이패드 미니에 애플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부터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게 되다니 정말 너무 기뻐요. 예,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요즘 뉴스가 계속 있어서 제품 리뷰를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쌓여있는 제품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설마 오늘 또 뭐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물리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